네. 2023년 4월 6일 목요일 현재 시간 8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연치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천 취소 2번이라 굉장히 슬픈 꽃겨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이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4명이 다 모였어요. 저희 그 꽃겨울 팀이 총 출동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아, 사람 많다. 많죠? 복작복작할 거야, 아마 화면에서도.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죠. 저희 4명이 4명이. 동시에 하는 건 그치. 처음이고. 예. 비교적 첫 번째로 시도하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좀 엉킬 수도 있고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얘기해 볼 내용이 아무래도 시합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규칙과 자기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 의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보크님이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가볍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이태현 선수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었잖아요. 네네. 이태현 선수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이태현 선수가 되게 잘 던지니까 선발을 하면 안 되냐는 댓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어요. 항상 유망한 투수들이 나오면은 선발 투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팬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곤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유망주 투수들에 대해서 유망주가 선발 투수를 해야 되는지 유망주 선발 투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망주를 선발 투수로 기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합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겨울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기 피칭 애널리스트는 나중에 어차피 할 얘기 많을 거니까 겨울님이 먼저. 사실 이태현 선수뿐 아니고 조금만 이제 잘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항상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이민석 선수도 선발로 뭐 장기적으로 선발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또 우리 지금은 아니지만 김진욱 선수도 뭐 선발로 쓰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최준용 선수도 선발로 쓰려고 했었고 뭐 기타 등등 좀만 이제 불펜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이 선수는 선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게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선발에 맞는 유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도 충분히 좀 동의가 되긴 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의 생각도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프로에서 불펜 투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고교 야구를 거치면서 아마추어 시절에는 대부분 다 선발 투수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팀의 에이스급의 선수였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은 뭐 선발 투수로 기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때 너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좀 초기에는 어깨를 쉬어주는 것도 중요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선발 투수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하나 가져오자면 긁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잘 던지니까 선발로 한번 그게 잘 던지는 투수라면 긁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어요. 제보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타격도 있겠지만 선발 투수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런 중책에 대해서 잘 던지는 투수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마 다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는 투수들한테 한번 선발을 맡겨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제보크님은 찬성이시고. 네, 한번 해보고 결과가 나쁘면은 다시 불펜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참는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우리 피칭 애널리스트 분에게도 발언권을 좀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근데 나 의견 말 안 했단 말이야. 왜? 충분히 말했잖아. 한 번만. 네. 사장님 먼저 하나만 하세요. 좀. 예.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무조건 선발 써보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유는
일단 선발로서 갖춰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구종이 다양하고 그거를 조절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레이브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다 말 거면서 왜 한다 그랬냐? 아니 어차피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야 피칭 애널리스트님이 설명하시는 게 가자. 레이브님. 가자. 많이 잡았다. 저는 좀 근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국 야구의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하세요.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스태미나죠. 공을 109 가까이를 보통 던지게 돼요, 선발 투수가. 그렇죠. 체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6이닝을 막아줘야지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 5이닝은 막아야 된다. 라는 전제가 들어가죠. 두 번째로 이제 3피치 이상이 되어야 된다. 다양한 구종.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성된 거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떤 공을 던져도 위닝샷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류로 3 이상 가져가야 되는 게 맞고 최소 3개의 구종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네. 마지막으로는 완급 조절인데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근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신인급 선수들이 완급 조절을 프로 무대에서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프로 무대에서 신인 선수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있는 힘껏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살아남거든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좀 경험치가 쌓이고 그러고 나서 이 타자를 상대할 때는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이런 노련함이 좀 생기고 나서야 완급 조절이 가능한 게 대부분이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선수들도 간혹 있었죠. 아주 간혹.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최근 들어서는 소영준 선수가 있겠죠. 그런 선수들을 봐온 사람들이 이제 좀 잘하면 선발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이태현 선수 같은 경우라든가 이민석 선수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아마 프로가 끝날 때까지 불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우. 오. 강한데 이유는요? 그래야 자신들의 강점을 더 강하게 사용하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이 딱 저겁니다. 약간 그런 걸까요? 원래 아마추어 시절에는 다들 제일 잘하는 선수한테 긴 이닝을 주고 많은 책임을 주는 거였는데 프로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각자 특징이 있고 어느 정도 역할이라는 거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선발보다는 불펜 쪽에 활용을 하는 게 더 뛰어날 선수들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물론 선발 중요합니다.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전력에서. 다만 이제는 분업화된 시대가 되었고 그 분업화에 아직 KBO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잠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메이저리그 추세가 선발 투수의 개념이 많이 약해졌잖아요. 요즘은 텐덤도 엄청 많고 오프너도 많이 보이고 그러죠. 네. 텐덤이 거의 겨우님 텐덤 아시죠?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텐덤을 그렇게 쓴대요. 네 맞아요. 일- 1+1 해가지고. 1투수가 공을 50개 정도를 전력으로 던지고 2투수가 7이닝 그러니까 7회까지를 나머지를 막아주는 아니면 6회까지를 막아주는 그런 그림들이 많대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보이고 전형적으로 이닝 히터라고 불리던 타일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이 투수들의 수명을 늘리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선수들한테도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레이브님 그게 선수 수명에 더 도움이 될까요? 사실
도합 합쳐서 던지게 되는 공의 수와 이닝 수를 따져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거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있죠. 한 번에 들어가는 부하가 이제 한 번에 누적이 되는 양은 별개일 수 있죠.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 있는 주기가 이제 더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선발 투수가 7이닝을 던진다고 쳐봅시다. 7이닝이면 보통 2시간 반은 넘겠죠. 그렇지 2시간은 던지겠지. 빠르게 해서 2시간을 던졌다고 쳐봅시다. 캐치볼 1시간만 해도 슬슬 이제 사람 몸이 엄청나게 열이 오르고 슬슬 어깨랑 팔꿈치에 부하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깨가 또 식으면 안 되니까 이닝 교대마다 계속 공을 던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대에서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는 것만 보시겠지만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던지게 되는 나머지 공의 수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걸 안 말씀- 보이는 데서 던지는 예. 공이 더 많다. 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선발 투수가 오래 나와 있으면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죠. 그래서 어차피 총량이 같다 하더라도 쪼개서 던지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보크님 그 왜 불펜에서 불펜 투수들이 몸 푸는 거랑 선발 네. 투수들이 뭐 투아웃 이후에 밖에 나와서 가볍게 캐치볼 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죠? 직관 가서 투수 쪽으로 앉았었는데 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레이브님이. 음... 그렇게 가볍게 던지는 공들도 절대 무시 못할 정도의 투구수가 될 수 있다. 체력 소모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체력이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네요. 맞나요, 그치. 레이브님? 예, 일단은 야구는 그러니까 이것도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물리학이랑 우리- 이제 생체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럴 것 같아서 어, 미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숲 말고 나무 보자. 나무. 이거를 계속 던지다 보면은 근질에 이제 젖산이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멀리 가지 말라. 나무 가까이 보자니까. 오시라니까? 너무 멀리 갔어요. 가까이 오시라고. 바짝 붙어 앉아. 어쨌든 간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음. 얘기예요. 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불펜에서 선발 전환하는 건 힘든 일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선발에서 불펜 전환하는 건 쉽나요? 아니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일단 선발로 키운 다음에 선발하는 게 좀 힘드니까 불펜으로 나중에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 WBC나 단기전 같은 데에서 이번에 박세영 같은 선수도 그 몇 이닝 맞고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잠깐 나오면서 네네네. 그 좀 일반적인 기용은 아니긴 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선발로 키운 다음에 불펜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선발을 준비할 때의 루틴과 불펜을 준비할 때 루틴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선발은 한 번 던지고 일단은 하루를 완전히 쉬고 그 다음부터 운동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시 등판하는 데까지 보통 이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죠. 보통 이렇죠. 그러니까 화요일에 선발 투수로 나왔던 선수가 일요일에 다시 경기를 뜁니다. 선발 투수로. 그러면은 수요일은 스트레칭만 해요. 회복 운동을 안 훈련. 운동을 안 하지. 스트레칭만 하고 목요일은 러닝만 해요. 스트레칭이랑 러닝을. 그 다음에 금요일에 가벼운 캐치볼을 스타트를 하고 토요일에 롱토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경기 때까지 몸을 회복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가져가는데 불펜 투수들은 하루에 한 번씩 경기를 나가잖아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하루에 싹 다 해야 되는 거야.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선발 투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펜으로 나가서 몸 풀고 나온다? 그러면은 컨디션을 망치거나 뭐 제대로 팔이 안 풀리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지난 시즌의 최준용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미 실패 사례가 있어. 이거를 자칫 잘못 바꾸려고 하면은 몸이 망가지거나 컨디션이 망가져가지고 공이 잘 안 나오거나 둘 중 하나네요. 그렇죠. 사실상 한 시즌을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진짜 위험하구나. 네. 그래서 그 분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팀에서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한 방향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뭐 반대 사례도 있긴 해. 선발하다가 마무리로 와서 잘하고 있죠. 그분
그렇지. 그분은 차라리 그게 맞았지, 몸이. 근데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자기 직구를 엄청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이었던 거야. 마무리가 선발감이 아니라. 뭐 운동하는 스타일이라던가 성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펜이 맞았던 선수였던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계산 잘하는 사람 있고 영업 잘하는 사람 있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적으로 따져봤을 때 김원중 선수가 39까지가 POPS가 0.3에서 0.5 사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점대까지 치솟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39를 전력으로 뿌리는 게 그 선수에게 맞았던 거죠. 정리를 그런 식- 좀 합시다. 그래서 좀 선발 유망주 선수들을 선발 투수로 빨리 키우는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겨울님은 찬성 반대 정도로 저는 반대. 반대. 그러니까 그 선발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면은 가능하겠으나 맞는 옷이 있지 않을까. 제보크님은 뭐 저는 기량이 그 선발 투수를 할 수 있는 기량이 보인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찬성에 대한 의견이시고 레이브님은 이건 좀 복잡하네요, 심경이. 심경이 복잡하다. 네, 이거는 물론 선수 유형 따라도 다를 거고 무엇보다 육성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선발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선발 투수를 못 키워내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꽃겨울 팀 내에서 가장 단호한 레이브님의 애매한 발언을 듣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아이. 이렇게 합시다. 이태원 선발 가요 마요. 저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민석 선발 가요 마요.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이게 얘 그만 들어야 돼. 애널리스트가 혀가 길어. 맞아. 안호진 선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다들 이 선수 선발로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발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런 식의 선발 투수를 키워내려면은 몸을 만드는 시간을 1, 2년 이상 뭐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KBO가 되냐 이거죠. 저도 그 그래서-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래.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적어도 최소한 두세 달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정. 근데 시즌 중간에 이 선수가 지금 기량이 좋은 것 같으니까 선발로 내보내보자. 저는 그거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뭐 지금 훈련이 부족한 건지 뭐 모든 구단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몇 년간 어느 정도 국내에서만 치러지던 스프링 캠프가 해외로 돌려져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 야구에 부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시즌 전에도 안 좋은 악재들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선수들도 이렇게 많이 다치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지금 롯데에서만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가 진요한 선수가 지금 내복사근으로 한 달 반 정도를 결장을 해야 되고 이민석 선수는 지금 토미전 수술을 해야 되나 마네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이고 사실은 롯데는 이렇게 두 명인데 네. 잠깐 읊고 가면은 키움 5명. 그렇죠. 와, 삼성 4명, KT 4명. 그 다른 팀들도 2-3명씩 다 있어요. 없는 있어요. 팀이 없어. 그나마 한화가 한 명, 그리고 SSG도 로메로 선수, 그다음에 NC도 와이드너 선수. 근데 대부분 다치는 선수들을 좀 살펴보면 투수들이 많아요. 왜일까? 그 피칭 애널리스트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부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딱히 이전에 비해서 뭐 달라진 것도 사실 없거니와,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국내의 스프링 캠프 때문에 선수들이 몸이 들풀려가지고 부상이 잦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지금 부상 명단에 오른 선수들이 뭐 WBC에 참가했던 선수들만 있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있어. 뭐 고우석이라던가 그러니까, 소용준이라던가 예, 뭐 이정우 선수도 있고 네, 뭐 나성범 나성범 선수. 선수. 네. 있긴 있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단순히 WBC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아니지. 그렇죠. 특별한 공통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려울 것
것 같긴 한데 그냥 글쎄요 좀 약간의 시즌 전에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라나 라는 진짜 뭐 근거도 없고 그냥 추측만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보크님은 야구를 오래 보진 않으셨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이시잖아요.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줄부상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건지 처음 보거든요. 진짜 줄부상이야, 그죠? 목록 보고 나서 진짜 놀랐는데, 아, 진짜 뭐, 악령이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KBO에?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가 꼈나? 다만 진짜 이건 마악인 것 같아.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추측을 될 수가 있는 게 야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개막하고 나서 계속 날씨가 평소보다 안 좋았어요. 그 기존 시즌들보다. 네. 그거에 따른 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야수들의 부상이 많은 구단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키움은 그럼 왜? 그런 생각도 제가 알기로는 전병우 선수는 허리 부상, 네. 이정우 선수는 웨이트 하다가 허리 부상. 아이고야. 네. 아이고. 러셀은 러셀도 어지럼증인가? 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와 관련된 그런 부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경기와 관련된 부상이었나? 네, 일단 피렐라 선수 같은 경우 삼성에 그렇죠. 경기 중 부상이고. 그때도 이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부상을 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면에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또 부상 명단이 많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야지. 예. 이거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냥 롯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안 풀려요. 진짜. 그리고, 참 에휴. 그러니까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꼭 일이 생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래라면은 백업 포수로서 지시환 선수가 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부상 때문에 이제 정보건 선수에게 자리를 넘겨줬고 심지어 지금 원래 같이 포수 경쟁을 하던 이정우 선수는 1군에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퓨처스에 내려가서 타격감 유지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심지어 좌익수로 나오고 있어요. 아, 일단 타격을 해야 되니까. 타격은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그 감을 유지하라고 좌익수로 보내고 있고 포수 출장은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진짜 지시원 선수 같은 경우에 너무 안타까운 게 드디어 올해 보여줄 수 있는 딱 그때였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이번 시즌에 이민석 선수 없이 시작하는 걸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검사 결과가 아직 기사로 나오는 게 없는데 제가 한번 이제 저희 단톡방에다가는 올렸었는데 그 커뮤니티에 되게 재밌는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 현대 야구의 투구 유형상 팔꿈치를 다칠 수밖에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좋은 글. 좋은 글이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한번 기회가 되면은 뭐 애널리스트 분도 한번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뭐 일단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메이저리그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그 현대 야구에서 이 투구 이론이 조금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온몸에서 발생하던 부상들이 다 없어지고 팔꿈치로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민석 선수는 상황을 좀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하게 된다면 토미존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고 재활일지 아닐지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재활을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수술을 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재활로 끝낼 게 아니에요. 수술을 해야 된다. 예, 수술을 하고 가능하다면은 그 김에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군대에 갔다가. 어차피 맞아.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아마 그 토미존 서저리 수술을 받으면 공익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자동으로 공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레이브님이 현명하신데? 그 좋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 하여튼 이번 시즌에 못 보는 거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 골치가 아프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승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에휴, 개편은커녕 있던 것도 줄어들게 생겼으니 일단은 최준용 선수가 빨리 페이스를 찾아주고 김도규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쵸. 뒤에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내용이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1부로 마감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2부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끝났으니까 인사.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